40 총선을 2주 남긴 현재 총선의 판세는 야권 우세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이 특별히 잘 자란 것 없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 대통령실에서 시작되었던 각종 이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반복되는 실수로 혹시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엑스맨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무너지는 국민의힘 지지율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정도면 사고 뭉치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의대 증원 강행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파 875원 발언,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에 이은 보여주기식 귀국으로 국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 국민들의 마음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1. 의대 정원 증원 강행. 국민들의 공감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강행에 대해 의료계와 좀처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영을 선포한 서울아산병원은 일반병동 56개 중 9개를 폐쇄했고 서울성모병원도 일반병동 19개 중 2개 병동을 비운 상태입니다. 세브란스병원도 마찬가지로 비상경영에 따른 병동 통폐합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수술이 줄어들다 보니 입원 환자가 감소해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통합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명하지만 오히려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러한데 증원 인원에 대한 협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대학별 정원을 분배하며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천 공양설.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인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천공과의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서 2,000명, 2,000억, 2,000kg 2톤 등 숫자 2,000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 2,000 공양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최근 원희룡 후보의 지원 유세에 이천수 선수가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와 무속이 연관되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3. 대파 875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3월 18일 민생점검차 찾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 고 말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가격이라 정부 유관기관인 농협중앙회 산하 하나로마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맞춰 일부러 대파를 싼 가격에 내놓았다는 의문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날 대형마트에선 정부 지원 등을 적용한 할인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5대 마트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도로 발언한 송미령 장관의 말과는 달리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할인 가격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홈플러스에선 농식품부 할인 지원 정책을 통해 대파를 판매했으나 가격은 2,030원, 이마트에선 1,980원에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중소형 마트에선 이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A마트에선 대파 한 단을 3,000원에 판매했고 B마트에선 2,480원에 판매했습니다. 강서구 소재 대형 슈퍼마켓 SSM에선 4,990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거 민생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뒤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은 정치인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가 옥탑방이라는 말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과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했던 정몽준 당시 최고위원이 버스비를 70원이라고 말했던 것이 연상됩니다. 이 일은 두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4.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그 후 2024년 3월 4일 외교부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특히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의도적으로 최상병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실상의 범인 도피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주요 피의자 대사 임명은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실상의 범인 도피 행위라며 부담스러워도 공수처가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불통 행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3월 19일 이종섭 대사의 귀국 사실을 알리며 논란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을 위해 귀국한 과정에서 이 회의 자체가 20일에 일정이 확정되었고 또 6개국 주재 대사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 이종섭 귀국을 위해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주호주 한국대사 관련 논란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중국 한국 대사의 막말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주중국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정재호 주중국 한국 대사는 한국의 한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앞서 대응이 참 가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무대응으로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정재호 대사는 대통령의 동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불통으로 대응하는 것이 참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행동 지침이라도 받는 걸까요?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각종 논란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책임 소재를 따지며 대통령을 감싸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1. 비판의 목소리. 부산 북구갑 서병수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리스크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바른 길을 갈 때는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지만 민심과 엇나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 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갑 김영우 후보는 이날 채널의 유튜브 총선 시그널에 출연하여 여태까지 용산도 여러 오만하게 비쳤던 부분에 대해선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출마한 여당의 한 후보도 윤 대통령이 민생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한다. 이대로 가면 거의 전멸이다.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는 애절함과 눈물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2. 두둔의 목소리. 서울 종로 최재형 후보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대파 발언 논란을 두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윤 대통령을 모시고 간 보좌 기능에 문제는 있다고 본다 참모진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대구 달서병 권영진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대파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잘못 모시고 간 것이라며 물가를 점검하려면 물가가 비싼 곳으로 가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 출신인 서울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가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내년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증원 시기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여당 내 의견에 대해서 중앙선대위 지도부는 용산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기자들이 묻자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리스크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이나 해명으로 일관했던 여권에서도 비판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보름 정도 총선이 남은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도 타격이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기 전에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여당 정치인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와 지지율을 얻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귀 잡혀서 한번 용산에서 차가운 구치소 바닥으로 끌려 내려오고 나서야 지금을 후회하겠죠. 지금까지 오한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